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파트 두 번째, 파트 2의 거두다 시간입니다. 총 6개의 나눠서 6개로 나눠서 문장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하는 시간 거두다입니다. 여러분 문제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총 20문제인데 다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 조금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배열이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셨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적 순서 맞게 배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그렇죠. 가장 앞에 지시대명사나 접속어가 있는지부터 우선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가, 나, 그러나 다, 라 중에서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중에 이와 같은 다밖에 없네요. 다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와 같은 담배의 유해성 때문에 그러면 다 앞에는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요. 다음에 다이고요. 다 다음에는요. 계속 보면 유해성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담배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해 소송에서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인과관계의 입증 이전에 다른 문제가 부상하였다. 바로 무엇이냐면 건강보험공단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어디에 있나요? 나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요. 이에 대해 담배회사가 절차적 문제로 방어박을 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요. 아직 소송이 처음 시작한 만큼 담배회사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담배 소송의 결과를 보려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와 나와 있고요. 이 앞에 어떤 한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와 라 중에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일까라고 되어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가를 한번 볼까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후두암, 폐암 등의 질병별 발생 위험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은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후두암 발생률이 6.5배, 폐암 발생률이 4.6배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하. 담배의 유해성, 여기에서는 암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는 우선 암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라도 한번 볼까요? 담배는요. 임진왜란 때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호박 고구마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조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담배는 약초가 아니다. 선조들은 약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담배의 유해성은 우선 담뱃갑이 스스로를 경고하는 경고 문구에 나타나 있다. 담뱃갑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티라민,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요. 암 발생률이 몇 프로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라는요. 담배는 어떻게 들여왔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와 가만 두고 봤을 때 무엇이 먼저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라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발암성 물질이 있고요. 이는 결국 후두암과 폐암이다라는 거 6.5배, 4.6배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담배 유해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을 진행했고요. 다군요.
소송을 진행했고요. 소송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가 다, 나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접속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그 접속어 중심으로 해서요. 지시대명사 중심으로 해서요.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찾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7번입니다. 제가 7번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풀었던 내용과 혹은 내용은 아니지만 유형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골라왔습니다. 보기와 같은 순서로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국내 소셜 커머스의 현황, 그 다음 소셜 커머스의 명칭 및 유래 및 등장 배경, 소셜 커머스의 유형 및 전망이라는 순서대로 글을 구성하려고 한다. 가, 나, 다의 순서를 바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의 내용을 3개 중에 하나 찾고요. 나도 3개 중에 하나 찾고 다도 3개 중에 하나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왜 재구성하고 하면서 조금 유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뒤집어 보면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것, 즉 주제를 위해 싹 적어줬고요. 각 주제에 맞춰서 연결지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셜 커머스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할인율 50%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 개설된 소셜 커머스 사이트가 수백 개에 달하고 소셜 커머스 모임 사이트까지 등장할 정도로 소셜 커머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 이 내용, 가의 내용은 어떤 내용과 관련 있나요? 국내 소셜 커머스의 현황, 명칭 및 유래, 유형 및 전망 무엇인가요? 바로 국내 소셜 커머스의 현황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건 가입니다. 계속 볼게요. 현재 국내 소셜 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소셜 쇼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셜 쇼핑 이외에도 SNS상의 개인화된 쇼핑 환경을 만들거나 상거래 전용 공간을 여는 방식의 소셜 커머스도 등장하고 있다. 소셜 커머스의 소비자는 판매자 상품을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판매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판매하도록 유도도 할 수 있으며, 계속 볼게요. 자신들 스스로가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도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변모는 소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거래 지형이 크게 변화한 것임을 시사한다. 소셜 커머스 시대에는 소비자가 상거래 주도권을 쥐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가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 소셜 커머스의 명칭, 그리고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유형과 전망, 이렇게 기존에는 몇 명 이상이 모여야만 그 딜 가격이라고 하죠. 처음에 조건으로 내걸었던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라는 유형이었다면 점차 발전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팔게 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다, 가능해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소셜 커머스의 유형 및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로 가야 되겠네요. 나머지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셜 커머스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일으키는 말이다. 정의가 벌써 나왔네요. 명칭. 그리고 상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할인을 성사하기 위하여 공동 구매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로 SNS를 이용하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대요. 유래 나왔네요. 그 소셜 커머스는 2005년 야후의 장바구니 공유 서비스인 쇼퍼스피어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처음 소개되었다. 등장 배경 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다, 나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 이어서 함께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0번은요. 문장 삽입입니다. 어떤 문장? 저는 이제 보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장 삽입할 문장을 봤더니요.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면서 지시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는요. 기업의 이익 추구, 기업이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 전체 이익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어떠한 상황이 나와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됩니다. 언급이 있으면 됩니다. 그 내용 맞춰서 보기에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하나하나 볼까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자본끼리 자유경쟁 상태에서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 경쟁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었더니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한다. 그러면 시장에 어때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이 공급이 되면 시장의 가격은 좀 더 싼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 혹은 더 나은 품질의 물건을 제공받게 되고요.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무엇인가요?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라는 것이 됩니다. 상품으로 공급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품으로 공급하게 된 이러한 행위들이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즉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라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치를 디귿을 정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읽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이라면 다 읽어봐야 되겠죠. 뒤에 내용은요. 이제 기업의 경영자와의 관계입니다. 기존의 대리인으로서 혹은 이제는 창업과 교육,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면서 전문 경영을 위임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눈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와 아까 단기 계획이 있었죠. 이래서 단기 쪽에만 치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는 정답 3번 디귿 찾았기 때문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은요. 글의 구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 도식화 한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리해 볼게요. 가는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시야도 가려지고 젖은 도로로 인해 미끄러워 운전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장마철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곧 다가오는 장마철 안전운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차량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차량 관리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려고 하나 봅니다. 나 내용 보면 알겠네요. 장마철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수막 현상 때문이고요. 수막 현상이란 빗물로 인해 미끄러워진 도로에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에 대한
접지력을 상실하여 제동이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제동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고도 쉽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로 번질 확률도 높다. 그럼 수막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어때요? 비가 내리는 날 시야도 가려지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그의 원인 첫 번째로는 무엇이다? 수막 현상. 그런데 다음 봤더니요. 수막 현상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방하냐면 수막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수막 현상 그다음에 두 번째 가가 나왔고요. 그다음 나는요. 무엇하고 있나요? 수막 현상.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률이 높아진다. 다는요. 수막 현상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법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타이어 공기압 체크 마모 정도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의 제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름철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소보다 높이고 타이어의 홈 깊이가 조금만 낮아도 타이어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으로 추천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방법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보충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옆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라의 내용을 볼게요. 타이어의 상태 확인으로 제동력이 향상되었을지라도 제동력이 이제 향상이 되었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운전 중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와이퍼가 고장난다거나 와이퍼 블레이드가 낡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장마나 태풍이 시작되기 전에는 와이퍼의 상태와 워셔액의 양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고 와이퍼뿐만 아니라 빗방울이 차 유리에 맺히지 않고 미끄러지듯 흘러내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 방수 관리 역시 장마철에는 필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수막 현상 이거 체크해야 돼요. 다는 이것에 대한 보충이었죠. 그 다음에 라는요. 무엇 얘기하고 있나요? 타이어 상태 확인하세요 라는 거 예방법 역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마는요. 전조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조등 역시 시야 확보 주는 기능 비슷하지만 빗속에서는 다른 차량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조등 등화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될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도 독립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바도 한번 볼 거예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작동과 각종 전기장치 사용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 체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바는 배터리 체크하라고 했네요. 나다, 라마, 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무엇과 연결되나요? 바로 장마철 차량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 나다, 라마바 이 그림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 개요로 가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 13번으로 갑니다. 빈칸 추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빈칸 어디 나와 있나요?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 안에서의 내용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한번 볼까요? 미학은요, 자연, 인생, 예술이 담긴 아름다운 현상이나 가치 그리고 체험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미적 현상이 지닌 본질이나 법칙성을 명백히 밝히는 학문이다. 본래 미학은 플라톤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처럼 미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불린 것은 18세기 중엽 독일의 알렉산더 고틀리프 바움가르텐의 저서 미학에서 시작된다. 바움가르텐은요. 미란 감성적 인식의 완전한 것으로 감성적 인식의 학문은 미의 학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근대 미학의 방향이 개척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볼까요? 미학에 대한 연구는 이제 괄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미학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사회학, 철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적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학의 성향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삐리리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 고전미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초감각적인 존재로서 미의 이념을 추구합니다. 이념 추구합니다. 근데 근대미학은 감성적 인식 때문에 포착된 현상으로 미적인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념과 감성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미적인 것은 우리들의 인식에 비치는 아름다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볼게요. 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적 의식 및 예술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요.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성립시키는 주관적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학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며 인생을 충실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이러한 미적 현상의 해명에 사회학적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회학적 미학이나 분석, 철학적 언어 분석 방법을 미학에 적용하려고 하는 분석미학 등 다채로운 연구 분야가 개척되고 있다라고 했네요. 뒷부분은 그 괄호 부분과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는데 자 지금 괄호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미학의 성향도 달라지며 이렇게 된다 예컨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라는 접속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괄호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내용이 이 괄호 안으로 정리되어서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에는 미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근대 미학은 고전 미학의 개념에서 부분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미학은 이분법적 원리 적용할 수 없다. 다른 학문과 달리 미학의 경계는 모호하다. 추구하는 이념과 대상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무엇인가요? 고전과 근대에 따라서 이념과 감성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루는 내용이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굳이 다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칸 나와 있는 내용 근처로 가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역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와 있고요. 빈칸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죠. 그곳으로 가서 하나하나씩 넣어보면 조금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억, 니은, 디귿을 위로 빼놨습니다. 기억을 보니까요. 먼저 정리하면 그리하여 음식이 풍부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유전적 특성은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어떠한 유전적 특성이 나와야 됩니다. 기억 앞부분에는 유전적 특성이 이러한 사회적 경향 때문에 어떠한 경향인지 앞부분에 나와야 되겠네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포함된 지방이나 기름 성분은 몸에 좋지 않은 나쁜 현상으로 매도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은 다름 아닌 에너지를 몸 안에 축적하는 것이었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먹을거리가 풍부한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웰빙, 다이어트일 것이다. 현대인은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서 다 그럴 것 같아요. 비만한 사람들은 나태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거식증으로 인해서 먹고 이렇게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거 있죠. 거식증으로 인해 사망한 패션 모델까지 있었다.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가나다 중에 그렇죠.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니은입니다. 어떻네요? 이러한 사회적 경향, 즉 마른 것이 좀 선호되는 그리고 약간 지나쳐서
비만한 사람들은 나태하다라는 이러한 상해적 경향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포함된 지방, 기름은 무조건 나쁜 성분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지방 섭취, 여기에서 지방 섭취에 대한 언급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 니은이 확실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과도한 지방 섭취, 특히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지만 사실 지방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니은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실 비만과 다이어트의 문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찰스 다윈은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자연 선택을 통한 생물의 진화 과정 설명했는데요. 생물체가 살아남고 번식을 해서 자손을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위 환경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주위 환경에 따라 생존하기에 적합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진 종들이 그렇지 못한 종들보다 더 잘 살아남게 되어 자손을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래요. 즉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어때요? 잘 견뎌내는 쪽이 계속해서 자손을 남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계속 볼까요?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식량이 그리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십만 년 지속된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매일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은 최근 수십 년 전의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박스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식량이 그리 풍족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매일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생활에서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이러한 축적 능력이 역시 한번 뒤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이 확실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유전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대한 축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렇게 살아남은 자손의 후손인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축적하려는 그런 성향을 유전적으로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축적하려는 그런 거, 왠지 살을 찌는 거에 대해서 혹은 음식을 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안도감이 생기긴 하는데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진화의 당연한 결과이고요. 마지막 하나 남아있네요. 그리하여 음식이 풍부한 현대사회에서는 진화의 당연한 이 결과가, 즉 축적하는 이 결과가 이러한 특성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의 순서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기억해서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6번 나누기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나누와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 가와 같은 개요를 작성했다가 나의 자료를 추가로 접했습니다. 가와 나를 종합하여 작성한 개요의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가의 내용을 봤더니요. 가는요. 나노 기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거. 자, 나의 내용은요. 봤더니요. 나노 기술의 위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위험성. 이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자, 이 두 가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어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 개요표를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나누기술의 양면성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긍정적, 그 다음에 위험성.
맞죠? 긍정적, 부정적. 나노 기술과 나노 물질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노 기술의 양면성에서요. 유용성과 위험성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요구되는 태도는요. 나노 기술의 응용 분야를 확대하자. 이 내용은 오히려 조금 유용성, 긍정적인 부분만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되냐. 부정적인 내용, 위헌성을 참고해서 확대해야 되는 방안, 확대하자라는 거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됐죠. 지금은 가의 내용만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미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17번도 의료 서비스 수출 실태와 대처 방안, 개요 작성, 개요의 수정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요. 기억부터 볼게요. 1번이요. 국내 병원 입원한 환자의 연도별 현황 자료 제시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한다. 이러한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연도별 현황 자료. 점점 늘고 있는 그래프 같은 것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제대로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니은 볼게요. 진료비 대비 높은 국내 의료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서 제시한다. 니은의 보완 방법인가요? 한국을 찾는 이유는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은 좋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고 그러면 거의 최고겠죠. 이러한 내용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디귿 볼게요. 언어 장벽이나 까다로운 국내 병원 이용 절차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사례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환자 유치, 광고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뒷받침 의견으로 언어 장벽, 국내 이용 절차, 사례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죠. 차라리 환자 유치 할 수 있는 잡지라던가 혹은 5개 광고라던가 이러한 규제를 좀 풀어주세요 라는 내용의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제도 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제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과한지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한지 그런 것을 표로 제시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3번 우선 잘못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리을입니다. 리을은요. 리을 비자 발급 간소화되어 있는데 2-2의 1, 2-2의 1 관련 정보 제공 부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고려해서 국내 의료기관 종합 사이트 구축 및 운영으로 수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비자 발급은 어떻게 해야 되며 순서대로 보여주던가 각국의 나라별로 이렇게 쭉 보여주던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혹은 많이 접근했던 이러한 의료 기술을 좀 나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유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빈칸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짝지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관련 정보 제공 부족, 환자 유치,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이라고 되어 있다라면 관련 정보 제공 부족, 사이트 조금 더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광교 규제 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다. 방안으로 적절하고요. 그러면 3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 어떻게 경제적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주거나 혹은 인증제를 통한 지원 이렇게 너네가 갖추었을 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해 줄게 라는 어떠한 혹은 인증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가가 보증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내용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기억 미음의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해서 나와져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문장이 너무 길어 호흡이 길어지므로 하는 일마다 하지만으로 수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요 비판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지만 좀 더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본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이다. 이 부분을 일이다. 하지만 좀 더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취미는 주관적인 인간의 감정적 영역으로 미적 대상을 감상하고 비판하는 능력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그렇죠? 호흡이 너무 긴 거, 한 문장이 웬만하면 2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으로 한다면 어때요? 한눈에 보기에도 내용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지고요. 호흡도 짧아지기 때문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기억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니은 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심리적인 관점에서 취미는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변화하며 동시에 개인, 시대, 민족, 지역 등에 따라 틀리다라고 했는데 틀리다라는 것은 정답이 맞고 틀리다의 틀리다죠. 여기에서는 시대, 개인, 민족, 지역에 따라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2번 역시 다르다라고 바꿔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한 수정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다르다. 개인의 취미는 넓고 깊은 교양에 의한 것이며 통속적으로는 여가나 오락을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정한 시대 민족에 있어서는 공통된 취미가 객관적 정신으로 전체를 지배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은요.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또한으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어때요? 오락을 뜻하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대의 민족에 있어서 공통된 취미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더해지는 거지 지금 반전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이 아니라 또한 이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을은요. 리을은 쭉 봤더니 따라서 취미는 그 누구도 취미란 것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윗 내용과 아랫 내용과 흐름이 적절한지를 봐주면 됩니다. 공통된 취미가 객관적 정신으로 전체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취미는 그 누구도 취미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라는 거는요. 이 문단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취미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 민족,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일정한 시대, 민족에 있어서 공통된 취미가 객관적 정신으로 전체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라고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취미는 그 누구도 취미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정의 내리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다 맞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사회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유사한 문화 양식과 행동 양식이 일정 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사회적 동조 현상인 유행과 무엇과 취미와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유행은 취미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되게 비슷하다, 친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유행은 경험적 일반성에 의존하는 공동체적 감각이고 취미는 경험보다는 규범적 일반성에 의존하는 감각이다. 즉 여기에서는 친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에는 접속어, 역접 접속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맞고요. 그래서는 어때요? 이야기를 더해주는 거 일방향으로 같이 가고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고요. 그러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미음은 잘못된 수정 방안입니다. 18번에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보도록 할게요. 글의 흐름상 필요 없는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을을 맞아
기획 바우처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획 바우처가 무엇이냐면요. 문화 소외계층에게 모셔오거나 찾아가는 맞춤형 예술 프로그램인데요. 서울에서는요. 첫 번째, 함께하는 역사 탐방, 독거노인 모셔와서 역사 현장에 찾아와서 연극 관람하는 거. 문화 많네요. 경기도 가족과 함께 낭만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 소외계층은 아니죠. 그 다음 계속 볼까요? 강원도 강릉 영월에서는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박물관 관람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그 다음 부산 지역 어울림은 방문 공연 서비스로 지역 예술가들이 가난한 동네 돌아다니며 직접 국악, 클래식, 미술 등 재능 기부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흐름상 필요 없는 것 다 하나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글의 구조에 관한 거두다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는 총 20문제였는데요. 가름하다 보니까 약 10문제 정도 함께 다뤄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 그래도 모든 유형 다 다뤘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문제들 꼼꼼하게 풀어주시고요.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파트 2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파트 3 추리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리 잘해서 저하고 만나러 오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